조국 혁신당 하면 역시나 이 검찰 개혁을 빼놓을 수 그렇습니다. 없고, 네. 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앞장서서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네. 검찰 개혁의 경우에는 당에서 4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맞습니다.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에도 계속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진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사실은 저희가 창당할 때부터 제1의 과제 중에 하나로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왔고요. 그게 지금 우리 정치 또 우리 국가가 안고 있는 이 구조적 문제점의 본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찌감치 8월 달에 국회에 개원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검찰개혁 4법을 저희들이 이미 발의를 해놨고요. 그 해당 상임위인 법사에 지금 올라가는 있는데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 사실은 검찰개혁을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진 많은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반기 국회 일정 속에서 검찰개혁을 우선순위로 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이제 듣기로는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 최혜병 특검 이런 특검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국회에서 탄핵이 1차적으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상황을 가져오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의 어떤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 행위가 지금의 상황까지 저는 끌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검찰개혁은 강력하게 이제는 추진해야 될 때 물론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과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당장 탄핵을 완성하는 것과 함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아젠다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나 의사가 좀 안 나오고 있고 일요일 날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죠. 거기에서 검찰개혁이 본격으로 언급은 안 됐지만 질문에 대해서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일 이렇게 표현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분명하게 제기하고 검찰개혁을 지금의 혁신적인 국면에서 분명하게 제기하고 다음 정부로까지 이어가도록 잘 하지 않으면 또 새 정부 들어와서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019년부터 시작됐다. 이 조국 전 대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서 좋을 것 같은데요. 기소 5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요. 네. 그제였죠.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떤 마음으로 조국 대표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너무 안타깝죠. 네.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이번 이제 내란 사태 상황 자체가 너무나 크고 대단했습니다마는 그 출발이 어딘가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다루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출발은 2019년 검찰 쿠데타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막아내려고 그거를 방해하려고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조국 당시 법무장관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검찰 개혁 세력을 무력화하면서 방어를 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세를 몰아서 사실은 대권까지 거머쥐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도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검찰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국정을 끌어가려다 보니까 그 한계에 부닥쳤고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번에 내란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조국 대표는 그 당시에 검찰 쿠데타의 희생양이었고 그 세력이 이번에 내란이라고 하는 제2의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조국을 완전히 죽이려 했으나 죽지 않고 어쨌든 살아남아서 당을 창당했고 이번 내란 사태 자체 제2의 쿠데타를 막는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 시점에서 2019년 쿠데타 당시에 아주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덮쳐졌던 그 올가미를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이번에 대법 판결로 이제 형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뭐 본인은 여러 가지 법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검의 결정을 수용하고 국법을 준수하겠다고 겸하게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출발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그 수사와 기소의 무리함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역사적 부조리가 있는가 이런 부정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저는 부당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그리고 조국 대표 악연이 참 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악연이 또 있을까 네. 싶네요.
너무 좀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벌써 이제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조국 대표 사면 복권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 계시거든요. 당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온 바가 있었나요? 당내에서는 아직 뭐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물론 당원들은 언론적으로 조 대표님이 뭐 하루빨리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당연히 언론적인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뭐 내란 수계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고 국민의힘이나 검찰 쪽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꺼낼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주 최소 1단계를 이제 막 경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의가 구체화되거나 뭐 그런 기대가 뭐 본격화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대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그 출발 또 과정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이 뭔가 살권수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고 뭐 공정의 무슨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쪽 진보 개혁 진영 민주 개혁 진영 안에서도 일정의 그걸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조국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게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직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이 내란 군사반란까지 이룬 이 쿠데타의 상황은 명확하게 2019년 검찰 쿠데타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그것이다. 그 당시에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 조국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제 내란과 반란에 대한 단죄를 하고 탄핵을 하고 또 수사를 통해서 그 죄를 명확하게 묻는 것이 완성이 된다면 그 완성의 한 부분에 조국에 대해서 부당하게 가해졌던 부분들도 종료가 되는 것이 완성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당연히 있습니다. 그 여정의 완성까지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1막을 넘어섰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도 있는데요. 계엄 뭐 탄핵 전국 얘기로 넘어가 봐도 될까요? 예. 네. 조국 혁신당의 캐치프레이즈는 너무나 유명하죠. 3년은 너무 길다였습니다. 네. 흥행을 했죠. 사실 그게 깃발이었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문구에 동의를 하면서도 뭐 정말 그렇게 현실화 되겠어라는 의구심을 품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런 모습으로 이뤄질 거라고는 상상하셨나요? 못하셨죠? 누군들 예상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이번에 윤석열이 이렇게 내란을 셀프로 일으키고 스스로 이렇게 무너져갈 거라고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게 사실상 조국 혁신당의 어떤 출범의 깃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게 빨리 와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론적인 것이었고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당시에도 국민들이 이미 올 초 작년 연말부터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체제 자체가 너무 바닥을 드러냈었고 한계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저 정부로 5년을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 자체가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미 상당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묘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독재 정부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과 확고한 어떤 자기 의사 표명을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움츠려들어 있었고 잘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터지진 않았던 것 그리고 총선 과정이면 사실은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여당의 그런 어떤 실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그 깃발을 분명히 드려야 되는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에 오히려 한동훈 대 이재명의 무슨 뭐 대결인 것처럼 막 국면이 전개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고 하는 구호는 그 당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에는 있으나 겉으로 잘 표현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국혁신당이 또 조국이 선명하게 그걸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이 좀 용기 있게 자신 있게 그것을 드러내고 전선 자체가 좀 명확하게 된 그런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힘이 총선에서 야권의 대승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또 민주당도 상당히 역할들을 많이 잘해오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는 이 상황이 바로 사실은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지만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그 깃발이 상당한 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그 앞당긴 거의 1등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스스로 스스로. 자폭한 경우로 볼 수 네. 있고요. 그리고 명태균 사건이 그 이제 11월 첫째 주인가 뭐 이때쯤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물론 놀랍고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탄핵은 쉽지 않다는 게 좀 일반적 전망이었던 건 맞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라는 건 의심스러운 게 분명해지고 그러나 또 국민들이 약간 탄핵에 대한 피로도라 그럴까요? 네. 그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주변에 했던 얘기 중에 러시아의 전면전을 선포할 정도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황당무계한 짓이 아니면 네. 이 탄핵이 쉽지 않다. 어. 실은 그거에 버금가는 일을 한 거거든요. 아, 예. 국민들한테 예, 거의 뭐 무슨 뭐 멀쩡한 의원들 체포한다든가 이런 황당무계한 거라서 네. 국민들이 이 사람 가만히 냅두면 정말 더군다나 북한한테 그 원점 타격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전쟁을 도발하는 것까지를 맞아. 해서 네. 정말 이게 약간 공인으로서의 그냥 기본 소양도 아예 안 된 정말 황당무계한 사람인 건데 오죽하면 미국이 그 계엄 지금 탄핵 의결을 앞두고 한국 민주주의 승리를 응원한다라는 거를 국무부가 직접. 계속 반복적으로 한 2번, 3번에 걸쳐서 낼 정도였으니까 거의 뭐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경제도 파기하고 그 뭐 국민들의 어떤 평범한 일상도 다 파기하는 아주 그냥 완전히 파괴범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네. 명태균 게이트 네. 나올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네. 드디어 스모킹건이 나왔다. 나왔다. 특히 윤석열의 목소리가 네. 나왔을 때 그렇게들 생각했고 조국 대표님도 거의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런 판단들도 약간 이제 쉽지 않다고 봤거든요. 예, 하셨던 게 사실인데 저도 네. 저는 저 가끔 이제 젊은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들의 관심이나 본인들 스스로는 어떤 느낌이냐 물어보면 제가 느끼는 또 우리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냉정하고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았던 네. 걸 항상 제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구나. 뭔가 좀 더 특별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왜냐하면은 그 박근혜 때만 해도 네.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었고 사실은 탄핵 수추문 자체가 검찰이 수사 네. 내용 자체가 그대로 담기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검찰이 철저하게 움직이지 않고 윤석열 김건희를 비호하는 체계로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일종의 여론과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언론조차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이렇게 자폭했죠. 아니. 네, 치고 나와서 조 전 대표 다 같이 배웅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 조 대표가 좀 당부한 메시지 있을까요? 조 대표 보면은 뭐 요즘 이제 창당하고 나서 정치 활동을 꽤 했기 때문에 조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새롭게 형성되긴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1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조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네. 굉장히 젠틀하고 네. 또 진보적인 학자 모범생 같은 없었어요. 네. 그런 느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창당 논의를 하고 또 창당 이후의 활동을 쭉 하면서 저는 뭐 조국 대표를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학자 시절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정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활동을 해보니까 상당히 치밀합니다. 치밀하고 또 정치적 결단력과 행동력도 굉장히 강한 약간 뭐랄까요. 부산 사나이 기질도 상당히 있는 그런 정치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창당할 때부터 이미 그 리스크가 전제돼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창당 결정을 최종적으로 많은 토론을 하다가 언제 결정을 했냐면은 2월 초에 딱 그 이제 불구속 상태 2심 맞습니다. 2심 직전입니다. 예. 한 2월 10일 언저리였던 것 네, 같아요. 2월 8일이 2심이었는데 예. 한참 이렇게 초기 논의 멤버들이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책임져야 될 사람은 조국 대표였으니까 당신이 결정해라 최종적으로 뭐 많은 토론을 했으니까 그래서 조국 대표가 딱 창당을 하겠다고 결심한 시점이 2월 8일 2심 직전에 결심을 했는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법정 구속도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논의를 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상황들은 이미 전제가 돼 있었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보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조 대표가 결단을 하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오래전부터
때부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제 대법 저 재판부가 결정되고 뭐 기일이 다가오면서부터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항상 최악의 상황 결국은 결과가 최악의 상황이 나왔습니다만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뭐 여러 논의들을 했습니다. 뭐 가장 핵심적으로는 탄핵을 제대로 완성하는 뭐 쇄병선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어질 대선 과정에서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뤄내야 되고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점, 뭐 이 부분 강조를 많이 했었고요. 당 내부적으로는 조국 대표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은 아직 당이 초기 단계고 제대로 된 대중정당으로서 꼴을 아직도 덜 갖췄기 때문에 지역 조직을 완성하고 당원들을 더 늘려서 제대로 된 대중정당으로 잘 만들어 나간 작업을 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이제 초기 창당 멤버니까 네. 당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좀 주도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뭐 윤석열 탄핵이라든지 검찰도 이제 조기 종실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대응들은 그래도 작은 당이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해온 반면에 당으로서 보여줘야 될 사회 경제적인 정책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 또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정책 구상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완성되고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역할을 잘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저한테는 좀 처음부터 함께 했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싱크로율이 맞을 테니